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2%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올랐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경기 부양안에 서명을 했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은 채권 매입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이 조정에 잠시 쉼표를 찍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바람대로 마침표를 찍고 다시 위쪽으로 향해 줄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작전들 저희와 함께 빠르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브라이언의 월갑톡, 위험한 거품 경제 공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 식음료 유통업종 리포트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측의 고수익 작전, 낚아채기 시간, 전기차 인버터 개발 기업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다양하게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이언의 월갑톡 시간으로 시작해볼게요.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앙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아침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활기차게 해야죠. 활기차게. 네. 오늘도 간밤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뉴욕 증시의 쿠팡이 상장을 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안에 서명도 했고요. ECB에서는 통화 정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하나씩 오늘 들어가 볼까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회사 쿠팡이 네. 저의 옛날에 일하는 동네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에서 월가에서 네. 드디어 주식을 내놨습니다. 네. 원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한 32불에 34불을 프라이싱했는데 네. 끝에서 딱 35불에 프라이싱해가지고 그렇죠. 나가자마자 오프닝 데이뷰에 63불 50전에 맞아요. 딱 오픈해가지고 지금 시각 총액이 $84 billion, 네. 그러니까 한 84조 달러. 네. 야, 오늘 저 범킴 CEO 많이 큰 부자가 됐네요. IPO가 나오자마자 이분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분은 지금 완전히 스마일 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이커머스 자이언트 쿠팡이 이렇게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에서 이렇게 배터링하고 9시 반에 딱 회사 IPO 성장한들이 대충 이게 줄리시는군요. 큰 회사들이 띵띵띵띵 누르는 거. 근데 그쵸. 우리나라 큰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IPO 데뷔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오프닝할 때 이렇게 한 2배로 오프닝하고 네네. 벌써 시각총액 $84 billion. 네.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것은 진짜 프라우드한 모멘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ECB는 중앙은행들은 계속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채권이 미국 채권도 10년 국고채가 지금 1.6%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네. 유럽 채권들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걱정이 돼서 레가드가 바로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더 채권 매입을 더 강하게 할 거다. 네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난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채권을 매입할 거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채권 프로그램 아직도 체인지는 안 됐어요. 1.85 trillion 유로가 한 2.2 trillion 달러, 그러니까 200조 달러죠. 2조 2천억 달러. 제가 아직도 그게 힘들어요. 트랜스하는 게.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올라가서 마켓이 되게 좀 쉐이크했는데 여기서 이런 라가드 체어워먼이 말을 해주니까 시장이 되게 calm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계속 거품에 돈을 인수하면서 시민들을 도와주는데 진짜 저도 궁금해요. 이게 끝에서는 어떻게 될지. 끝날까? 그리고 이 많은 채권 퍼체스를 이따가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이거는 역사적인 이슈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네네. 누가 이거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주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로 헤지라는 이 뉴스페이퍼에 웹사이트에 이 제로 헤지는 항상 오피니언이 상승적일 수도 있고 하락적일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CNBC 이런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페이퍼처럼 이렇게 네. 바이스가 항상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제로 헤지를 되게 존경하는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지금 거버먼트 지금 바이든이 어저께 사인했잖아요. 네. 1.9 trillion dollars가 뭐죠? 1조 9천억 네, 달러. 1조 달러. 출연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들어오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흥분에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식시장 어떻게 됐죠 어저께? 올랐죠. 올랐죠. 이것 때문에 이 흥분에. 근데 이분은 지금 government 지원금은 네. 어마어마한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스토리 한 3 to 4 페이지의 이 리포트가 있는데 네. 내가 좀 중요한 쟁점만 지금 모았어요. 네. 여기서 we are told we're on the road to economic recovery.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는 지금 경제 지금 회복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는 경기 부양책에 너무 도움이 될 거다. 뭐 네네. 그런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는 벌써 미국 시민들은 네. 이 스티뮬러스, 이 지원금에 너무 마약처럼 이렇게 중독이 취해서?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네. 이걸 항상 원하니까 또 돈이 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바로 써야지. 그래서 벌써 빚을 내면서 다 써버렸다. 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Formula for Economic Recovery가 아니라 이거는 Formula for 큰 버블을 일으키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2007년도, 2008년도에 네. 이렇게 이제 리세션이 오면 사람들이 뭐예요? 지갑을 열어요, 닫아요. 닫죠. 예, 그렇죠. 없으니까. 네, 지출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고 그렇죠. 근데 이 2007년, 2008년도에서 듀러블 굿이 뭔지 알아요? 듀러블 굿은 사서 내부재. 오랫동안 네. 자동차, 뭐 냉장고 그런 거는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오랫동안 쓰는 거. 근데 그 스pen딩이 매우 낮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9% reduce 됐어. 19% 2007년에는 2007년도. 이전보다 이제 19%더 감소했다는 거죠. 이 소비가. 그다음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non durable 것은 바로 쓸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뭐 음식 네. 그리고 또 가솔린 같은 거 휘발유 그건 또 10% 감소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보통 사이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다른 화면을 보면 이 스펜딩 사람들이 이제 지출을 안 하고 계속 돈을 세이브하잖아요. 너무 네. 경제가 무서워서. 그러면 이따 경제가 풀리면 그걸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요. 네, 되게 네, 쌓여있는 디맨드. 네. 근데 지금은 쌓여있는 디맨드가 없어요. 왜? 벌써 다 하고 스펜딩 있어서.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1.9 트릴리언에 들어와서 네. 경제가 사람들이 그 돈을 경제에 도움을 쓸 거다. 근데 다 벌써 썼어요. 그래서 이 이펙트가 이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왜냐면 네, 네. 여기서 벌써 2020년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출을 사람들이 안 쓰다가 네. 갑작스럽게 팍 들어보고서 사고 있었어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네, 왜냐면 네. 사람들은 이거 사서 지금 조금 있으면 경제 지원금에 나는 이 빚을 막을 거다. 그런 네, 식으로. 네. 지금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면 네. 네, consumer spending during the pandemic downturn took entirely different trajectory. 그러니까 이 consumer spending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터질 때 너무 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출을 안 했는데, 그쵸.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지원금 얘기하니까 지원금도 주고. 써야겠다. 그래서 뭐 1.9 trillion 달러씩 들어와도 이게 경제에 진짜 벌써 다 돈이 쓴 돈인데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나? 그래서 in January alone, 그러니까 이번 2021년 1월 달 네. durable spending이 18% 상승했어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코로나 락다운 이제 풀려서 그렇게 했지만 네. 이 스펜딩 계속 이렇게 지출을 스펜딩하는 거는 옛날에 아니라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지출을 강하게 쓰고 네, 1월 달은 더 강하게 더 이렇게 durable goods를 지출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거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이거는 정부가 내놓는 네. economic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지금 이 스티뮬러스 책 때문에 원래 일자리가 없으면 인컴이 없어야 되는데 인컴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unemployment benefit도 있고 네, 네. 스티뮬러스 책도 실업급여도 있으니까. 있고, 네. 네. 그래서 2조 9천억 달러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니까 이것은 진짜 무슨 이코노믹 프로덕션에서 지금 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거ቨ먼트에서 찍어내가지고 네, 그냥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계속 받고 또 이제 돈 이제 없어지고 경제가 좀 힘들면 또 이따가 와서 정부가 돈을 지원금을 또 줄 건데 네. 지금 거기에 빠져 있고 더 빠져 있어요.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신 게 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이 저임금에 있던 분들은 실직 지금 많이 실직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뭐 다른 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저 전 네. 회사 우리 사장님, 네. 제가 좀 친하거든요. 피터 셰프에. 되게 유명하죠. 이분이 그래서 딱 서머라이즈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잘 사는 나라에서 네. 그 사람들의 그 제품, 뭐 서플라이하는 거를 네. 사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경제를 뭐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들, 이 경제에 프로덕션이 하나도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해주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쇄된 돈으로 다른 잘 사는 나라, 네. 잘 사는 나라의 경제를 키우고 있다. 아, 뭐 그것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막 프로듀싱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네, 지금 그쵸. 코로나에 진짜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더 심하게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그린 건데 The problem with bubbles is that they always pop. 버블은 eventually 다 pop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지원금 1.9 트릴리언에서 빠져 있고 또 ECB에서는 또 우리가 채권을 매입한 데서 빠져 있어서 시장은 지금 흥분한 지금 자리에 있지만 네. 이게 진짜 이 딱 펜이 한번 프릭되면 어떻게 끝날 건지 기대를 해보지겠지만 네네. 되게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이걸 썼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항상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제레미 그랜트니 5월달까지 못 버티겠다. 저도 좀 기대가 돼. 이 사람이 지금 또 맞을지. 근데 네. 뭐 시장은 또 어저께도 그렇게 크게 올라갔지만 그쵸.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 들어갈까요? 네, 비트코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또 정리를 잠깐 네. 지금 네. 내용들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안에 서명을 했고 또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 채권 매입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통화 완화 정책도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시의 버블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 코로나 지금 팬데믹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구 소비재의 이 소비가 급증했다는 것 이전의 리세션과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내구재는 소비가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연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이연 수요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비가 없다라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구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셧다운이 되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분석들도 그렇죠.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요가 지금 미래에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들어가 볼까요? 앵커님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정리 못할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좀 염려될 수가 있지만 네. 이 고래들의 여기서는 is whale spawning over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이 알을 이제 안 낳지 않나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래들의 1000 비트코인이랑 10,000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애드레스들이에요. 이 애드레스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처음으로 좀 오랜만에 한 2월 달부터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큰 걱정은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좀 다이버전스가 있죠. 네. 이게 검은 라인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고 네. 이게 골드 색깔은 지금 그 애드레스 1000이랑 10,000 네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애드레스가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다이버전인 거죠. 이게 무슨 또 사인을 주는 걸 모르겠지만 이제 지켜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거는 좀 고루고루 이 빨간 줄은 비트코인을 10개, 100개 가지고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초록색은 1000개, 1000개에서 10,000개 그리고 이 보라색은 중간 한 네, 100개, 100개에서 1000개. 1000개. 이것도 좀 믹스해요. 이게 중간 애들은 좀 많이 좀 애드레스가 컸고 네. 그 좀 젤루 좀 소량 100개, 10개에서 100개. 소량은 많이 팔았고 그렇죠? 그리고 웨일들은 웨일들이 쭉 늘어나다가 내려가고 이게 너무너무 메시지고 되게 내 눈에 안 보이네. 근데 이것도 좀 보면 좀 믹스하잖아요.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완벽하게 어떤 큰 시그널 주지 네, 않고 네.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뭐 주식 비트코인 가격에 좀 염려가 될 만한 거는 아니겠지만 내가
저번 주 그랬죠. 어저께 저번 주에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조정이랑 네. 업사이드를 잘 이렇게 LF 카운트로 잘 지금 들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말하는 이 그때 사진이죠. 이 47,000 많은 분들이 이 47,100 라인이 왜 중요했냐 나한테 그래가지고 네, 저도 네. 이거를 왜 염려했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되게 상승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거꾸로 내가 준비해 왔어요. 거꾸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3이 끝나고 이게 다시 한번 봐요. 이 전체가 네. 이 4차가 아니라 이게 A다. 그러니까 이거는 leading diagonal. 1, 네, 2, 네. 3, 4, 5 A 그리고 네. A, B, C의 B. 네. 그리고 여기서 47,100을 지나가면 이게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어가지고 내가 47,100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우리 앵커님의 진짜 좋아하는 조정 패턴이 네, 네. 나를 속였습니다. 네. 아, 이렇게. 속였군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죠? 익스펜디드 플래시요. 딱 우리- 보면 나오네요. 우리 앵커님이 제일 좋아하는 조정 패턴.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더 내려와야 되는데 항상 속이는 패턴이 이 expanded flat 패턴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내가 이 사이코들을 이제 좀 크게 매겼거든요. 왜냐면 딱 보니까 이 사이즈가 이 3차 골드가 더 맞을 것 같고 이제 4차 골드인데 4차 골드는 훨씬 더 큰 조정이 와야 돼. 이게 큰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그쵸. 저 이 엘리엇 파동으로 right look이 있어요. right look. 네. 패턴도 right look이 있는데 이거는 right look이 없는 거예요. 이 4차는 너무너무 짧은 4차 파도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여기서 아까 그 생각대로 여기서 한번 뭐 A, B 여기서 C 간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조정을 딱 100% 누가 잘 항상 네. 맞히기는 지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여기서 조금 시달렸지만 네.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키 레벨을 뚫어서 저는 이제 5차 금에 이제 또 1, 2, 3, 4, 5 핑크색 1, 2, 3, 4, 5가 그려지고 네. 1, 2, 3, 4, 5 오렌지가 그려지면 여기서 이제 끝이 들어가요. 끝이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큰 조정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것이랑 증권시장이랑 같이 매칭돼서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증권 시장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또 커플링 되는지 여부도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겠네요. 근데 단기로는 지금 네. 차트는 다시 상승적으로 네, 네. 들어갔습니다. 네, 단기로는. 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저희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까지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휘뚜루마뚜루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들,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할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이번 주는 음식료, 유통, 스몰캡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마트, 그리고 CJ제일제당, 하이트 진로까지 종목 리포트 들여다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를 시작으로 화요일 이마트, 수요일 CJ제일제당, 목요일 하이트 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를 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외부 활동이 이제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이어서 고리에 고리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수요 회복, 방문객 증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결론을 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와 경기 회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들 앞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죠. 21년도 꼭 챙겨 보아야 할 기업 4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도 있고요. 이마트와 CJ제일제당이 음식료 유통업에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빅사이클 효과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곡물 가격 강세, 돼지 사육 두수 증가, 그리고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 쪽에서도 수요 회복은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을 들고 있는 리포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강조해 주고 있던 그런 부분은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펜트업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뻥 하고 올라가는 그런 수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내구재, 해외 브랜드 명품 중심의 판매는 급속도로 증가를 했다. 승용차는 시장 규모, 판매에 있어서 전년 대비 플러스 17%, 가전은 19%, 백화점 명품 해외 브랜드들은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렇게 반증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2월 말 여의도에 오픈한 더 현대백화점에 대한 부분들이 단편적인 예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 활동 급감에 의해서 위축됐던 부분들이 있죠. 준내구재 수요죠. 의복, 신발, 가방, 운동용품, 오락용품 이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피해가 컸던 업종과 업태를 중심으로 회복도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피해가 컸는데 회복도 클 것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뭔가 기업을 매수하고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했을 때 이 기업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덜컥 하셨다가 더 싼 가격대로 진입하는 구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도 상반기부터는 숫자로 확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미래 가치를 앞당겨 와서 지금 덜컥 싸다, 회복될 거야, 경기가 살아날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에 그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딘 실적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대감만으로 1년을 버텨오기에는 이제는 피로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섹터를 보실 때에는 상반기에는 1분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반기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그러한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살펴본 기업입니다. 이마트 3월 5일자 발간 리포트입니다. 이마트 이제 구조적 안정기에 들어온다, 돌입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미 차트는 오랜 하락과 오랜 횡보와 이제 상승을 조금 보여준 모습입니다. 1분기 총 매출액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매출액 13% 이상 올라간 5조 9천억 원을 넘겨서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2% 이상 상승한 979억 원입니다. 이렇게 1분기부터 매출이 턴어라운드 되고 상승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나 신세계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턴어라운드, 주가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아니더라도 상반기에는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들부터 매수하시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신세계나 이마트와 또는 하이트진로와 현대백화점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보아야 하는가를 순서를 따지고 본다라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더 현대에 거의 다 쏟아부었다라는 재무 구조를 조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늦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그간에 이어져 오던 영업이익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하이트진로와 현대백화점을 한번 비교해드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마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마트가 왜 21년도에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되면 외부 활동이 재개되고 오프라인 섹터, 오프라인 매출도 다시 늘어날 겁니다. 라는 그러한 명제 속에서 펜트업 수요, 가전 가구에 대한 고가 제품들도 유통채널 이마트에서 많이들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SSG.com에 대한 적자폭 감소, 이제 흑자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SSG.com이 쿠팡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뭐 쓱 배송, 새벽 배송, 온라인 식품 배송 관련된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회사 조선호텔 오픈 일정이 가시화돼서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비용을 내면서 기다려왔는데 이제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거다, 수익도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신세계 푸드, 그리고 이마트 24, SSG.com에서 고른 수익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마트 화요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살펴봤던 부분은 이제 CJ 제일제당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놓쳤네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느냐, SSG.com 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스타벅스 코리아, 그리고 조선호텔, 스타필드 등에서 매출 포인트들이 다양하다. 그런데 외부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그 매출 포인트가 이제는 쑥쑥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CJ 제일제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CJ 제일제당을 봤는데요. 2월 9일자 리포트였습니다. 삼성증권의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비비고라는 브랜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트에서 냉동식품 관련된 브랜드이지만 이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하면 글로벌 대형 브랜드로 발돋움했다라고 모두 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월마트까지 진출을 했고요.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도 성황리에 판매 중인 브랜드입니다. 비비고 중에 냉동 만두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그런 품목이 되었고요. 이 1조 원 중에 65%가 무려 65%가 해외 매출 비중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냉동만두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미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는 해외 매출이 65%까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뭔가 속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하는 모습들이 먹혀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CJ 제일제당을 기대하고 1분기부터 CJ 제일제당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CJ 제일제당은 식품과 바이오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CJ 대한통운이 있지만 이제 식품과 바이오, 언택트 쪽에서는 식품으로 영차 회사를 이끌어왔다면 이제 컨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이오 분야가 영차 이 CJ 제일제당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식품은 간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스완스라는 미국의 유통 채널을 18년도, 19년도 인수를 완료를 해서 월마트 최대 유통 채널이죠. 월마트에 입점을 시켰고 중소형 마켓까지도 비비고가 없는 마트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통 채널에 입점에 성공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은 징동닷컴 그리고 이베이 재팬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텐샵, 큐텐몰에서도 식품 부문 1위를 기록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제 바이오 부분이 왜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돼지들이 죽어나갔었습니다. 하지만 19년도 기준으로 95%까지 다시 돼지 사육두수가 올라왔는데, 돼지가 많아지면 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국제 곡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료로 다 충당하기보다는 사료 첨가제를 넣어서 그 돼지 사료값을 좀 떨어뜨려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의 고리가 연결될 거고요. 돼지 사육두수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는 이 생돈 가격,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져서 물가가 불안했던 시기가 이 ASF, 돼지열병을 직격탄으로 맞았을 때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돼지 사육을 장려하고 돼지 사육 두수를 늘리는 정책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95%까지. 이제는 곡물 가격이 높아져서 사료를 어떻게 먹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이 CJ제일제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이 빅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CJ제일제당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바이오의 한 축은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이 될 텐데요. 이 조미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를 담당하고 있는 1위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그리고 조미료의 대부분 세계 시장에서 70%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소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글로벌 핵산 시장 점유율 8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21년도 이마트와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가실지,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을 잘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음식료 유통 섹터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이제 어제 목요일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트 진로 하면 이제 불금에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진로 이즈백, 진로, 그리고 테라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는 연일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우리의 피부로 와닿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외식 생활을 그리고 밖에서 주류나 음료를 소비할지는 아직 깜깜할 수 있으나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이 가시화됐고 우리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면 라는 제목을 뽑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그리고 2차 접종을 하면 그 효과가 굉장하다.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주류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도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아니더라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이트 진로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5%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소주 기준으로 7%, 맥주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하반기에 얼마만큼 경기 회복과 외부 활동 증가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국 백신 효과가 얼마만큼 붐을 이루었느냐를 보았을 때 이 추정치는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를 소개해드릴 땐 솔직한 리포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덜컥 대응하기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이트 진로를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트 진로는 상반기에는 뭔가 숫자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를 보실지 아니면 호텔 여행 카지노 섹터를 보실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확인이 두 섹터당 종목별로 되는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트 진로와 현대백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하이트 진로의 차트입니다. 차트상 저점 구간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이 저점 구간에 닿는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부 조금 떠 있습니다. 이 공백이 있다라고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위로 아래로 터치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는 거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재차 이 하단 구간을 맞을 수 있는 때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박스권 전략, 그리고 상반기에 숫자상 뭔가 새로워지는 기업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통과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연 매출을 봤을 때는 장기적 부유, 이 추세의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마트나 신세계처럼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횡보를 했고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단 구간이 추세로 잡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이 하단을 혹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당겨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도 전일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이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보셨듯이 꼭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업을 선정할 때에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싸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주에 보여드렸던 이 음식료 유통업종 리포트들, 종목 리포트들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매일매일 종목을 하나씩 낚아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낚아채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하체계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번 낚아채볼 종목들, 떡밥 종목 3가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창 오토텍 우리네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되겠는데요. 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그다음에 인버터 등과 같은 자동차 공조 부품 및 전기 저장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용 공기청정기 및 이온 발생기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터 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그 아이오닉 5가 상당히 흥행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인버터를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수소 연료 전지차 등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도 생산을 하면서 수소차하고도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좀 초미세먼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황사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들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인 MSPP 제품하고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AGW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거래처 같은 경우는 KT라든가 SK그룹, 그 다음에 LG U+, 그 다음에 철도 시설 공단이라든가 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 한전 등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 거래처들을 보면은 뭐 대기업 또는 뭐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자금 회수력에서도 상당히 뭐 좋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OLED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 뭐 디스플레이 쪽이 OLED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TV라든가 뭐 핸드폰 이런 디스플레이 쪽으로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양자 암호 통신 등에 있어서 SK 브로드밴드와 컨소시엄 쪽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기관,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에 있어서 송송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현재 뭐 양자 암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까지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 양자 암호 시장에 5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된다는 게 지금 예상치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뭐 재단망, 통신 모듈 인증 완료, 그다음에 모뎀 인증 완료 그런 회사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죠, 장비죠, PTN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 철도 쪽에 대한 뭐 투자 이야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그 대선을 좀 바라보면서 여권 주자들의 정책들을 좀 봤을 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시큐리티 때문에 보안 업체가 좀 되겠는데, 보안 소프트 전문 업체가 되면서 메일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모바일 보안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뭐 IT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할수록 이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지켜야 할 재산들도 더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안 업체들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겠지만 공인인증서 홈페이지가 되면서 뭐 보안료들도 좀 올라갔듯이, 이제는 또 이 보안 업체들이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의 뭐 사업들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이메일 아카이브 시스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지갑이죠, 디센트를 좀 출시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뭐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 또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질환지교 시큐리티에 관심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정보 보안 컨설팅 및 뭐 솔루션 업체인 SSR을,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그리고 뭐 통신망 운영 솔루션 구축을 하고 있는 업체인 모비젠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창오토텍, 우리넷, 그리고 질환지교 시큐리티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들어오는 종목이 성창오토텍, 이 종목 오늘 매수를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또 아이오닉5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이 종목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이제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닉이 지금 흥행을 하면서 판매가 예약 판매가 잘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하고도 연관해서도 같이 보시면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단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내려오게 된다 하면은 그 하단 부분에서 가격대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또 상단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박스권에서의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제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좀 지속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시장이 반등이 좀 지속이 된다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로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했던 9,140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이 박스권 상단이죠, 1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 라인은 8,4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 성창 오토텍 매수가 9,140원, 목표가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도 오늘장 개장하면 이 종목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익률은 추후에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하체계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작전들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리포트 분석도 해드렸고요. 또 종목도 함께 찾아봤는데 이렇게 작전 잘 세워봤으니까 실전 투자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구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오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 5mm 안팎, 그 밖에 내륙과 강원 영동은 5에서 최고 30mm가 되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경상 해안은 최고 60mm로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경상 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먼지를 씻겨주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대전과 전북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수원과 대전은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오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이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9도, 울진 1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가 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